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셀 바이오텍 분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연간 실적 자료와 이번 16일 날 진행한 IR 자료, 사업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95년에 설립되어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잘 아시는 듀오락이 셀 바이오텍이 만든 것이고요. 간단한 연역을 살펴보면 설립 이후 2001년에 이중 코팅, 장까지 간다고 광고하는 듀오락의 카페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01년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OEM 생산을 한 제품이 덴마크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덴마크, 싱가포르, 프랑스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화장품 쪽도 론칭하였고요. 현재는 유산균 항암 치료제 관련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국내, 아시아, 미주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배회사인 셀 바이오텍은 연구, 관리,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제품 판매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셀 바이오텍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나 젓갈, 그리고 모유 수유 아이들의 대변에서 얻은 한국의 유산균을 기반으로 여러 균주를 배합하고 듀얼 코팅 기술을 통하여 생산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의 CDMO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균주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장내 다양성도 고려한 균주들을 조합합니다. 이런 조합에 대해서 조성물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균주를 활용하는 것은 고바이오랩의 단일 균주를 활용하는 것과 반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셀바이오텍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맞춤형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주들을 생산할 때 2001년에 획득한 특허 기술인 듀얼 코팅으로 장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제조,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 유산균의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듀얼 코팅 말고도 더 있는데요. 트리플 코팅은 듀얼 코팅된 유산균에 나노 입자를 추가 코팅한 기술이고 이는 유산균의 생리활성 기능을 유지한 채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종의 단백질 코팅과 3종의 다당류 코팅으로 위산 및 담즙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여기에 4종의 코팅 물질을 추가하여 제조, 가공 시 안정성을 높인 9중 코팅 기술입니다. 이런 멀티 코팅은 트리플 코팅한 유산균에 식용 유지 코팅을 추가한 코팅 기술로 식용 유지 코팅은 수분에 약한 유산균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제품 개발 시 제형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원스톱 솔루션은 제품 개발, 생산, 판매, 고객 관리부터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판매는 아메이랑 손을 잡았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진출해 있었는데 아메이랑 계약이 끊기게 되면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 바이오텍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그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유산균인 듀오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유산균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춤형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유산균뿐만이 아니라 비타민과 결합하여 더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기능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제품군들이 있지만 듀오락 얌얌과 듀오락 골드 외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숙취해소제도 18년에 조성물 특허를 획득했지만 저도 처음 들어본 제품입니다. 다양한 판매처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유산균을 활용한 화장품 라인도 내놓았습니다. 피부에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살고 있는데 균형을 맞추어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18년도에 출범하였으며 핵심 성분이 락토패드입니다. 이 성분이 유익한 미생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 유해 미생물만 선택적으로 억제합니다. 이를 통하여 피부 트러블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락토패드는 균의 표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죽게 만드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토패드의 비타민 B3와 글루탐산을 배합한 락토클리어도 조성물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서 보았던 은행물 추출물이 들어간 프로바이오틱스도
동맥 경화성 혈관계 질환에 대한 기능성 조성물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은 우리나라와 다른 패키지로 팔리고 있습니다. 요즘 셀바이오텍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셀바이옴입니다. 2020년에 새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분변의 수많은 균총을 분석해서 기호락을 통하여 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약국과 같이 하여 판매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셀바이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듀오락몰에서 셀바이옴 패키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듀오락 유산균과 분석료 키트가 동봉된 패키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안내된 순서에 따라 채취된 분변을 마크로젠으로 보내면 되고 분석 서비스 결과지는 3주 안에 집으로 배송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랩2 프로는 OEM, ODM을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프로바이오틱스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OEM으로 팔리고 있고요. 이렇게 셀바이오텍의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유의하게 보셔야 되는 대장암 치료제입니다. 현재 임상 1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을 볼 수는 없었고요. 올해 시작을 해서 23년에 이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유산균 신약을 내놓겠다고 하고 17년과 18년에 시스틴 A와 P8에 대해서 각각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할 특허권 3건을 18년도에 취득하였는데요. 치료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유산균 2종과 유산균을 활용해 치료 약물을 장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발현, 분비시키는 유산균 DDS입니다. 장까지 잘 가서 번식할 수 있는 유산균의 DNA에 우리가 원하는 P8을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주면 유산균이 장까지 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물 전달력과 발현력이 높은 한국형 김치 유산균인 페디오코커스 펜토사세우스 PP라고 부릅니다. 를 찾아내고 여기에 항암 활성을 갖는 P8과 인체 유래 물질인 시스틴 A의 DNA를 재조합하여 삽입한 것이 PPP8입니다. 대장암 세포주를 이식한 쥐에게 경구 투여를 한 결과 항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시험관 내에서 대장암 세포를 사멸시키고 이동 속도도 늦추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항암제와 비슷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동물 세포에서 암이 만들어지도록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암을 주입해서 암이 새로 심어진 그런 모델이라서 사람에게 실험했을 때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임상 1상을 신청한 것은 지난 3월 5일입니다. 5건의 특허를 한국, 일본, 유럽에서 특허 취득을 하였고 서울대 병원과 협업하여 30명의 4기 직결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시 전체 생존 기간이 약 30개월입니다. 이를 연장하는 등의 효과를 보여야만 하겠습니다. 일상은 보통 안전한지, 효과가 어느 정도 용량 요법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진행이 되므로 임상 설계가 이상하지만 않다면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CDMO 사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CDMO에 대해서는 지난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설계를 살펴보면 한 달의 스크리닝 기간, 그리고 한 달이 소요되는 사이클을 2번 도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량과 혈중 농도에 대한 샘플을 확인하는 것은 한 달에 대한 기간이고 2번 사이클을 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결과를 통해서는 임상 1상에 대한 1차적인 목표인 독성과 혈중 농도에 대한 자료는 얻을 수 있으나 임상 2상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대해서 효과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달 간격으로 암을 평가합니다. 23년에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1년은 추적 관찰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최소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이와 동시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집 인원이 30명 내외인데 말기 직결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선택 옵션이 없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환자들이 유산균 치료제를 과연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항암제를 사용해보고 남은 선택지가 유산균이라면 진행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신약에 대한 임상을 참여하지 못하므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임상을 더 진행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환자 모집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조절 치료제입니다. 이는 듀오락 ATP를 아토피에 대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물 임상에서는 효과가 있어 인체 적용 시험 대상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듀오락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밝혀진다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약물은 여성 갱년기 개선을 위한 유산균과 정신건강을 도와주는 유산균 균주의 효능을 검토하고 시제품 생산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약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56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 당기순이익 46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이고 이익은 35%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약국 채널이 부진하고 해외 수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당 이슈를 제외하면 온라인과 매스마켓의 매출은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메이와의 계약 종료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아메이 공급 물량이 빠지면서 19년도 전년 대비 27% 감소하고 큰 판매 채널이 빠지니까 영업이익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메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 이상이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홈쇼핑에도 런칭을 하고 대형 마트와 약국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국에서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완제품의 비율이 급감하였고 그래도 국내에서는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국은 거의 비슷했고 다른 채널로 눈을 돌리면서 국내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듀오락에 대한 해외 매출은 비슷하고 다른 완제들의 비율이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당연히 완제품의 비율이 높은데 이게 부진하다 보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싱가포르와 덴마크에서는 꽤나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한국 코스트코에도 들어갔고 셀바이옴에 대한 것도 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단계 회사인 영리빙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는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40명 정도의 석박사 인력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연구 개발비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19년도와 20년은 매출액이 줄어 연구 개발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한 40명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개발만 하는 파마 바이오틱스 부분만 본다면 25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더 인원을 뽑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DM으로 성장할 생각이라면 좀 더 공정 분석 쪽에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설비 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 중에 있습니다. 19년에 4공장까지 확충하였고 화장품 공장도 별도로 있습니다. CDMO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더 확충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로 인하여 자본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은 없으며 일단 열심히 P8에 대한 임상은 진행 중인 것을 이 노란색 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총이 코스닥 535위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yes or no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듀오락으로 맞는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또한 단점입니다. 아메이와의 계약 종료로 주가 하락이 지속되어 거의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이며 시총 535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런칭까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전문의약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상 진행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많은 CNR과 프로토콜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CNR도 일을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양한 OEM, ODM 경험이 있으나 CDMO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혹은 쉽게 제품 공정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설비에 대한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셀 바이오텍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